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리튬 상승 랠리,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최근에 이 유가가 떨어지는 듯 하다가 계속 이 9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좀 빨리 해결될 듯한 미국 이란 관계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악재를 받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또 반사 이익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실적으로, 그러니까 산업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테마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르고 내일 하한가 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이 어떤 불나방 같은 기업들보다는 이 산업 구조적으로 제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실질적인 성장이 돈으로 찍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 힘내라고 달아주시는 거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영상 찍고 있는 거니까 짧게라도 댓글 꼭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집 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다 횡보했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오르거나 또는 뭐 일정한 부분에 뭐 큰 상승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AI 반도체든 AI 소프트웨어든 양자 컴퓨팅이든 어디든 간에 다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좀 지지부진하게 마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 않고 그냥 애매하게 마무리됐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상위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0.23% 플러스, SK하이닉스는 0.95% 마이너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200, 이거는 이제 코스피의 1배수죠. 오늘 코스피가 0.7% 정도 마이너스 마감했는데, 최근에 사실 플러스 막 3, 4% 마이너스 3, 4% 빠진 거 치고는 이건 정말 양반이죠. 이거는 거의 오늘 시장이 안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저희가 이 코스피의 2배수 움직이는 ETF라고 하는데, 오늘 조금 빠졌으니까 레버리지도 조금 2배수여도 마이너스 1% 정도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성이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 개별적인 테마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업종별로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다. 그 대신에 거래대금이 조금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랑 미팅했다라는 기대감에 거래대금이 좀 크게 나와줬고 상승도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 쪽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 반등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현대차가 로봇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 이 성장에 따라서 좀 이 복합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것 때문에 움직여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이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모비스, 뭐 기아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게 괜찮다. 그래서 따로 저는 관심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에 기판 이슈로 계속 매일 연일 상승 중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기판 MLCC 쪽에 성장이 이어지고 있더라.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쪽에서 강세를 계속 보여줬었는데 미국에서도 살짝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보였어요.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가. 그러다 보니까 연일 상승하던 원전이 살짝 눌렸다. 근데 당연히 올라가던 것들은 살짝 흔들리거나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저는 계속 좋게 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관심을 좀 안전하게 가질 만한 구간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평일에 아마 충분히 눌림목이나 좀 안정적인 저점을 찍어주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고 요즘에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스페이스 X 기업 가치가 얼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 X가 만약에 진짜 상장이 된다면 관련 기업들은 세론이라고 하죠. 예,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좀 흠뻑 적셔가지고 열심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건설도 이제 재건과 원전 두 개 다 엮여 있는데 오늘은 재건도 원전도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랑 그냥 비슷하게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전자, 대한광통신, 우리로 얘네들 한 번에 얘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다 이 우리의 광통신 그리고 광모듈 관련된 기업인데 코이런트, 루멘텀 이런 이제 이 광통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급등을 막 하다가 급락했다가 급반등했다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움직이는 기업들, 이제 반등세가 이제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실제 광통신으로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하한가를 가거나 좀 급락이 나왔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교적 덜 움직였거나 최근에 이제 하한가 갈 때 좀 안 급락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제 광모듈로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엔진이 선박용으로도 들어가지만 이번 데이터 센터에도 쓰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STX 엔진, 하나 엔진 해서 엔진 기업들의 반등이나 상승이 좀 크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갑자기 이게 이해가 될 만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선박 중에서도 엔진 쪽이 실적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슈 받아서 한번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만 더 며칠 더 전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이 워낙에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다 보니까 오르고 내린 기업들도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테마처럼 당장 오늘 올랐네요. 당장 내일 내렸네요.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실제 숫자로 찍힐 만한 이 성장이 돈에 찍히는 기업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광통신 연관돼 있대 하면서 우르르 올라가는 기업들은 뭐 테마로 엮일 수는 있겠지만 돈이 안 찍혀요. 그러면 결국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구조적으로 좀 안전하게 빠르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럼 외국인 기관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요즘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정말 대형주가 아니라 조금 크지 않더라도 좀 수급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였고 그 다음에 삼성 SDI에 한 1,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1,000억 이상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확인하시면 되고 이 밑에는 애초에 돈이 의미가 없는 돈이라 관심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한 1,800억 정도 샀는데 사실 1,800억이면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의미한 돈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가 돈을 넣었구나. 그냥 기관이 삼성전자에 그냥 관심이 조금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데 삼성 SDI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조금씩 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입니다. 오늘 매수를 SK하이닉스를 엄청 샀어요. 1조를 샀습니다. 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를 1조 순매수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순매수가 크게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세게 팔았다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크게 매도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누가 매도했느냐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이 SK하이닉스 매도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는 얘기 있죠. 외국인이 뭘 사고 있다? 대형주 위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막 샀었는데 요즘에는 그 두 개 안 사요. 그 이외 조금 더 작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요새는 SK하이닉스도 팔고 있어요. 연일 계속 매도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원래는 삼성전자를 날리고 SK하이닉스만 사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이제는 삼성전자도 날리면서 SK하이닉스도 같이 날리고 있어요.
두 개 같이 매도가 연속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외국인이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은 긍정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외국인이 연일해서 매도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1조 순매수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던졌다라는 거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외국인의 연일 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잠깐 눌림목이 나올라나? 아니면 잠깐 흔들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살짝은 해야 될 때가 맞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측하거나 예언하거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온 상황 그리고 연속되는 상황을 그냥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오늘 개인은 삼성 SDI를 매도를 했고 물량을 개인과 이 외국인과 기관한테 넘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외국인은 요새 연일 반도체만 털고 있고 사는 거는 그 대형주 밑에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좀 두고 있더라. 개인은 여전히 SK하이닉스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이 계속 판다라는 거는 꽤나 유의미하다라는 거. 왜? 1000억, 2000억 파는 게 아니라 막 1조씩 6천억씩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연일 매도는 좀 의미를 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럼 지금 상황 보니까 지지부진한 거 보니까 뭐 미국 이란 관계가 해결됐나요? 사실 해결 안 됐고요. 임박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보면은 뭐 주말에 협상할 수도 있다. 근데 모르겠고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전이 있었는데 뭐 한번 얘기해봐야 된다. 이란은 핵무기에 대해서 뭐 놓을 수 있고 우라늄도 놓을 수 있다. 사실 이란 입장은 뭐 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트럼프 입장이에요. 이란은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것도 뭐다? 트럼프 입장이에요. 이란의 입장은 아무도 몰라요. 직접적으로 얘기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주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이게 진짜 됐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유가 떨어져야 되고요. 미국의 채권금리 떨어져야 되고요. 다 하락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애매하죠. 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급등하지도 않고 눈치 보고 있어요. 누구 눈치 봐요? 이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야 아니야?에 대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건 뭐냐면 유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지금 2,000원 임박이에요. 저도 아까 찾아보니까 저희 이 사무실 주변에 이 가격이 대략 한 1,900원 후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원 넘긴 거를 주변에서 못 봤는데 이제 정말 툭 치면은 2,000원 넘을 것 같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휘발유 가격이 2,0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고요. 이게 경기도나 서울은 이미 2,000원 넘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29.6원으로 전날보다 0.8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17원에서 2,015.7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차를 정말 안 타거든요. 제가 운전도 정말 많이 안 하고 제가 뭐 거의 3년에 뭐 2만 킬로 이렇게 탑니다. 진짜 안 타는데 그럼에도 휘발유 가격이 꼭 유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제가 넣던 휘발유 가격과 지금 넣던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자주 안 넣거든요. 많이 넣어야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한 번 정도 넣습니다. 근데도 유의미하다. 상당히 금액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안 타는데 이걸 더 줄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 1차, 2차 상한제를 만들었고 3차 상한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4원, 등유는 1,530원으로 동결됐어요. 근데 사실 이 상한제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요를 더 일으킨 것 같아요. 야,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야, 지금 사재기 해놔 라는 인식 때문에 안 넣을 것도 넣고 사실 안 사둘 것도 사두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좀 사재기를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기름을 많이 쓰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신중론,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쉽게 안 빠지고 고가가 유지되고 있고요.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 휘발유라는 거는 오를 때는 거의 뭐 초 단위로 올라가요. 금액이 이렇게 초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휘발유가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유가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휘발유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똑같아요, 속도가. 내릴 때는 엄청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체감을 할 때는 휘발유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 휘발유 가격이 단기간에 1,700원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우린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이거 휘발유 계속 쓰면은 차라리 전기차가 낫겠는데? 차라리 전기차 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꾸겠다 이게 아니라 바꿀 때가 됐거나 새 차를 사거나 아니면 이제 좀 바꾸고 싶거나 이런 분들, 이 차량 교체에 대해서 수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완전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를 좀 고민해 본다라는 거죠. 원래 전기차를 좋아하거나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휘발유 가격이 조금 유의미하게 2차 전지 쪽에, 전기차 쪽에 반응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국내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중국의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는 거의 못 쓴다라고 봐야 돼요. 미국 내에서. 미국의 관세 추가 부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ESS용 배터리의 관세가 58.4%로 올해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배터리 같은 경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중국 건 아예 안 썼는데 데이터 센터나 여기에 들어가는 ESS 이런 거를 좀 썼었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안 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도 미국 내 또는 일본 거 또는 한국 거 위주로 사용할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너무 관세가 높아요. 그래서 3.4%의 기본 수입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그 다음에 보복 관세, 그 다음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 해가지고 총 58.4%가 부과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IRA를 통해 ESS 설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공급망 요건,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에서 또는 어디서 생산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하는데 이제 특정 외국 우려기업, 그러니까 중국이죠. FEOC에 포함되는 이 국가에서 수입하거나 거기서 생산한 거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도 못 받고 관세도 많이 내고 비용도 올라가고 하면은 굳이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배터리 공급은 한국과 중국 중심인데 중국이 제한되면 당연히 한국 쪽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는 이 관세 때문에 한국 거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에도 좀 이슈가 많구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는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삼성 SDI랑 미팅을 했더라. 그러니까 그냥 구조상으로 그럴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실제 이게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삼성 SDI가 아마존 웹 서비스, 얘네가 뭡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 사업하는 기업이죠. 공급망 에너지 전략 핵심 임원진과 이 데이터 센터 전력 배터리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혹시 이 배터리가 왜 필요한가요? ESS가 왜 필요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비상 발전을 위한 저장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추가로 데이터 센터라는 데는 전력을 엄청 먹습니다. 특히 여기 안에는 수많은 GPU가 있고 수많은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AI를 많이 쓸 때는 전력을 이만큼 먹지만 AI를 덜 쓸 때는 전기를 이만큼 먹어요. 그러면은 많이 필요해? 그럼 전기를 이만큼 불어넣어줘야 되고, 조금 필요해? 그럼 전기를 조금만 불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항상 같은 힘으로 불어넣어주면은 참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ESS가 거쳐서 데이터 센터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용량의 전기로 쭉 넣어주고
야 지금은 전기가 많이 필요해 하면은 ESS에 저장했던 전기를 더 추가해서 공급해 주고요. 야 지금은 많이 안 쓰니까 전기가 좀 덜 필요해 하면은 같은 속도로 들어오되 그 나머지는 ESS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왜? 나중에 많이 필요할 때, 나중에 수요가 늘어날 때 그때 이제 퍼주면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ESS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력이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게, 지금 많이 필요하면 많이 넣어주고 조금 필요하면 조금 넣어주고 이거를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I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공급망 협력 차원이에요. 누가 봐도 효율적이죠. 새는 전기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젠스 그룬케마이어 아마존 웹서비스 공급망 및 조달 담당 부사장과 루이스 파딜라 서브 네트워킹 공급망 조달 디렉터라든가 등등등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왔다라는 건 얘기하지만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많이 필요하고 ESS에 대한 수요를 좀 깊게 느끼고 있죠. 미국도 전기세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좀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와 고출력 고안전성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ESS 및 산업용 배터리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쪽의 수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미국의 앨범알이라고 있어요. 이 리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상승세가 쭉 이어지고 돌파를 못하다가 이번에 돌파가 세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앨범알의 추세에 따라 국내 반도체 그 쭉 2차전지 쪽 강세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앨범알이 강세가 나왔다면 국내 2차전지도 좀 추세 우상향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그 대신에 전 얘기했지만 다음 주가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눌림목이나 음봉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정도 제가 관심을 좀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에요. 제가 2차전지 기업은 항상 하나를 딱 꼽아서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기업이 있고 양극재, 음극재 뭐 대부분 이 소재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 추세를 밸런스 있게 따라갈 수 있는 2차전지 산업을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중에서도 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소재만 따로 빼가지고 만든 ETF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차전지 핵심 소재 10, 이게 코덱스에서 만든 건데 소재만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화학, 홀딩스, LNF 해가지고 안에 배터리 기업이 없죠. 다 소재만 있어요. 그래서 상승률이 이게 더 셉니다. 반대로 또 하락률도 더 세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 2차전지 이게 핵심 소재 10이거든요. 보시면 3.68%잖아요. 상승세가. 근데 지금 2차전지 산업으로 가면은 차트가 비슷한데 2.9%예요. 그러니까 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핵심 소재가 더 약간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 작은 게 산업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뭐다? 저는 눌림목이 나올 때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 가격에서 우리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중에 저희는 좀 눌림목이 나오거나 횡보를 해준다. 그때 저는 이제 이 매수가라든가 가격대를 보고 손절가를 잡는 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다음 주가 돼서 음봉이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 적정한 손절가나 그 다음에 저희가 추세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정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2차전지에 대한 추세가 좀 강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2차전지 쪽 ETF를 볼 예정이고, 좀 더 강한 거는 산업보다 소재 쪽이 더 강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주 눌림목이 나올 때 저희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가격에 따라서 손절가를 따로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볼 때 좀 답답하다, 너무 재미없게, 너무 지루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공격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왜 지루하고 답답하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기대를 높이기보다는 안전을 택하자. 우리가 공격적이고 큰 변동성을 택하기보다는 안정을 택하자 라는 마음에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들은 제가 답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방이 탄탄하고 오히려 상방은 우리한테 시간만 있다면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좀 단단하고 좀 이 밸런스를 잘 쫓아갈 수 있는 이 종목이나 투자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지금부터 항상 보고 있는 시장 전망이나 수급, 거래대금, 그다음에 방향성 궁금한 분들은 습관처럼 저희 유튜브 계속 시청해 주시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엔비디아 저희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무료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받아도 제가 뭐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받아요. 다 무료로 그냥 운영합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글을 저희가 어플에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푸시 알람에 대한 여러분들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뭐 허용하시겠냐 뜨거든요. 그거 다 허용을 해주셔야 푸시 알람이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가니까요. 꼭 허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플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뭐 상승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희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2026 로봇 자율주행 하반기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4월 17일, 16일, 15일, 14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양자모다 하면은 양자모 이슈 관련주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저희가 평생 계속 운영할 거니까 꼭 들어와서 자료 전부 다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사랑 댓글이에요. 다. 그 제가 다 읽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하트 다 눌러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꼭 한 줄이라도 짧게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